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북이 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혀 문제는 헛문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혀 문제의 형모인 부인 A씨는 항원 3년에 자계를 강요당하였습니다. 당시 북인은 항우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 황태자로 씌워지는 경우 채무를 죽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기모사라고 합니다. 항우 5년 부왕 헛문제가 전모인 문명 항우 풍씨 즉 풍태우와 데려가다가 패하고 풍태우의 압박에 의해 발을 반강제로 탁발광에게 양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효웅제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즉위한 뒤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리고 연흥이라고 고쳤습니다. 태양태후 풍씨는 헛문제의 시세 때부터 실구를 장악하고 선임청정을 펼치고 있었는데 헛문제를 퇴위시키고 헛문제를 즉위시켰을 때는 겨우 효문제가 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어린 황제를 내시고 선임청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태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나 통태후는 정치적인 수완이 되어왔습니다. 반란을 진화하고 반록제나 삼장제, 군전제 등의 여러가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제정과 지방제정을 분리하는 등 북이 중앙집권화에 힘써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풍태우는 태화 14년에 죽었습니다. 당시 효문제는 통태우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5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전문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풍태우가 효문제의 실제 생명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곤란한 점이 풍태우는 헛문제의 정모고 헛문제는 효문제의 아버지입니다. 때문에 헛문제가 효문제의 아버지인데 풍태우가 효문제의 어머니라면 헛문제와 풍태우 둘이 직접적인 근친상간을 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아니면 풍태우가 다른 황족 남성적 누군가 소통을 해서 낳은 아이를 호족상으로 헛문제 자식으로 입양했다는 것이 됩니다. 효문제는 자기 이복형을 아버지라고 보는 셈이니 이 역시 난감해집니다. 490년 풍태우가 죽었습니다. 친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진남북주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역사상 고조 효문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업적입니다. 효문제는 하나 정책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대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선비족이 적극적으로 한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유는 선비족이 포함한 즉 선비, 흉노, 저족, 갈족, 강족은 관료제에 입각한 국가를 경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세워도 금방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서진이 약화를 틈타 북중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명인 유명민 정복자들이 이전의 한족 왕조를 채로 정경 관료제를 유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세운 왕조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북쪽에서는 한족에 의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유목민 출신인 지배층이 농업 경제에 대한 원해로 의도했는지 의도치 않았던지 간에 지나친 착취 정책을 펼쳤습니다. 선비적 출신의 효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한문을 회고 일경미 불교의 소양을 익히게 하는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비적이 세운 나라인 북에는 유목민족의 노고가 세운 나라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됐습니다. 하나된 선비적이자 지역 군볼 집단의 소유 관동 집단은 전 중국을 통일하고 당나라 시작과 지배층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500년간 선비족은 중국의 지배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선비족은 당나라 시대에 이르면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스스로 한인을 자처하였습니다. 결국 선비적인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동호계인 탁발선비가 세운
대나라는 평생에 덕을 두었습니다. 티베트의 저적이 샤온 전일의 명군 북견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천하타국의 야망을 실현하라고 했던 이상주의자 북견이 비술대전에서 동전에게 대표하였습니다. 태조 대무제 택팔기가 이끄는 선비적인 평상에서 북위를 건국하였습니다. 평성 선비족의 기반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문화 수준이 낮았습니다. 당시 오이 이동을 이야기한 지구적인 한랭기후 때문에 농업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각종 물자를 내지에서 운반해 와야 하였습니다. 함흥지방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하여 그 문제는 정통 중화 왕조들이 나강의 도움을 청한 것을 원따랐습니다. 천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나경청도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회원제 숙부인이 임성왕 탁발진과 한적 걸레인 이충의 협력을 받아 천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남제를 정발을 한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장마철에 군대를 이끌고 남전하다가 비 때문에 행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강에 잠시 중단시키면서 선비적 선수들을 나강의 환한 문화생활에 흘리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짐지 다시 남정 원정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나강 생활이 취해버린 선비적 장소들은 떠나기 싫어서 그대로 나강에 머무르자고 청원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른께로 결국 나강 청도를 하였습니다. 낙양은 지형 특성상 방어에 대단히 취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도 당시 수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한 이유는 통일 전쟁에 위해서였습니다. 남자의 물산을 북이 대단히 탐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북이도 중을 기생했던 의식을 갖게 되어 통일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화인의 수도이기도 했던 낙양을 수도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 정책의 성격을 부여하였습니다. 호환은 결혼을 장려하였습니다. 회원 문제 본인 자신도 혼연하였습니다. 목인 풍태와 한적이었습니다. 호성을 한 성으로 개변 바꿔왔으며 북이 형실도 시적 명을 탁발해서 한성인 원시로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은 많았습니다. 결국 북주 3대 고조 문농이 시사 때 이를 한성으로 개변을 하던 것을 다시 호성으로 되돌려 정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호화 정책입니다. 호속과 호를 금지했으나 선비족의 고유와 고유 풍속을 금지하고 하나와 한족의 풍속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적 분정 시적이 닮은 다르게 살게 하였습니다. 이는 시적 연명을 행사하여 한권에 도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서계제천 금지를 하였습니다. 서계제천은 선비족 고유의 제천 형식이었습니다. 선비족은 한족과는 다른 고유의 민족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문절이 이런 고유의 신앙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공자문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으며 이는 국교를 유교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관제 개혁을 하였습니다. 원래 선비족을 비롯한 유명 민족들은 부족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구족장의 대표에 불과했던 황제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별로 미약하였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중국 한족은 전통적으로 한권이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선비적인 한족을 모방함에 따라서 한권이 엄청나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래야 북조가 중국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요 문제는 직접 농사를 시범삼아 지어서 유목생활을 하던 선비족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한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선비족을 한화
선비와 비 하나 선비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낙양천도로 인해 황제를 따라 이동한 하나 선비족들은 중앙 권력을 덕점하게 되었습니다. 선도를 반대하며 원래 있던 곳에 남아있었던 비 하나 선비족은 그만큼 입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효무제의 지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문명항우 섭정하에 실시된 삼장제와 군연제 실시였습니다. 삼장제에는 황제의 신면에 대한 일신 지배를 현대마 일당이라고 단위를 설정한 다음 각각 인장, 이장, 당장을 두 고구, 조서, 조실은 지정 등 행정 업무를 맡기는 제도였습니다. 근전제는 당시 항폐화된 하북 토지를 정비하여 국가가 일반 백성의 노동력 대지로 토지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여기서 토지 공유주의와 근문주의라는 원칙이 도용되어 있었으며, 즉 한족의 전통과 영광민의 전통이 오래된 이 제도는 전란위로 항폐화된 하북지방의 토지를 개가하는 한편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근전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 성인 남성인 정남에게 한수전인 노정과 불안수전이 상대히 지급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정전제 이래 중국의 토지 사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남 부인에게도 토지가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농회까지 지급된 것으로 봐서 여자와 가축의 노동력을 중시하는 융통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게도 토지가 지급되었습니다. 근전제는 북제와 북주,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 시기까지 계속되었다가 토지 부족 문제로 안사의 날을 전하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점차 인구는 늘어갔고 이로 인해 불안 수준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북이 멸망 이후 실시된 군전제가 토지 지급에 대한 제한이 걸려 부인이나 가축에게 토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들에 대한 토지는 일반 정남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근제의 특성상 너비와 농원을 많이 가진 권세가들이 토지를 더 많이 지급받았습니다. 너비와 농의 세금도 정남에게 비해 적었습니다. 결국 당나라의 중국이가 되면 지급되는 토지는 규정의 절반 이하의 농가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소출로 무장을 해야 하던 농민에게는 상대적으로 권력 부담이 커지는 꼴이 되면서 도화됐습니다. 즉 토지를 이탈해서 숨어버린 농민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사의 날을 거점으로 군전제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런 하나 정책은 단순히 5, 16국 이전의 한족 풍속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발달시킨 것이었습니다. 중국식 고대 국가의 완성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당의 제도 또한 북이 효문제의 제도의 뿌리가 다 있을 정도로 효문제 계획은 책장 것이었습니다. 하나 정책의 결과 황제권은 강화됐고 국가 체제는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에 동반되는 보수 혁신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족의 등령이 늘어나고 문의를 우대하는 풍토가 일어나자 소외된 무장들과 비환화된 sem정대 족장들의 분만이 쌓였습니다. 490년 실제로 허문제의 장남이었던 황태장 원순이 부왕의 하나 정책에 반발하여 수도했던 평상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진압됐습니다. 시인하고 효문제는 원수를 폐퇴자시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분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99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효문제가 죽었습니다. 누적된 불만은 523년 육전이 내란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한화 정책의 부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지배층인 sem정대에서 한화 정책 파워와 전통 구수파와의 상당한 갈등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북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호가 중심이 된 북조는 왕조가 교체되어도 이런 한화 정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에 따른 부의 갈등으로 정치적 변란은 있었지만 계획의 효과를 보면 정치가 안정됐습니다. 더욱 부강해졌습니다.
결국 수나라 고조 문제의 한결이 있을 때 남쪽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유일한 패제가 되었습니다. 고조 효 문제 닭발교는 북이 전성기를 일으켰으나 동시에 사실상 북이 멸망을 실버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족 입장에서는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원학의 군주가 중화 문명을 받아들여 하나를 한 것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만주족 군주였던 청나라의 성조 가기 전 선조들이 전통을 너무 잊어버렸다고 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효문제는 침투 왕조 불교의 장점과 단점을 고루 보여준 황제였습니다. 여러 큰 업적들 때문에 또 지금 쉬운 사실이지만 사실 32시로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단명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닭발론식 기준으로 평균 수명과 제기기간이 긴 편이었습니다. 제기기간은 28년으로 긴 편인데 2살의 황태자가 되고 4살을 즉위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즉위는 이 아버지인 현문제가 억지로 일찍 퇴한 탓이 컸습니다. 나이 역시 황제 중에서 그럭저럭 산 편이었습니다. 대나라 마지막 군주의 닭발 12견이 50세까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 태무제 44세, 그 다음에 서유민제 43세. 이 세 사람 정도만 4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무제 38세, 명운제 31세, 선무제 31세 정도로 효무제 정되면 5분째로 장수한 셈입니다. 물론 그만큼 닭발 원시 형제들이 단명한 것이지만 그 나이에 그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484년과 488년, 490년에 제24대 백제 동성화 지시하에 웅진 백제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양국사의 역주로는 고구려가 바다로는 항해가 있어 접근하기도 어려운 백제를 그것도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이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북이 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명군으로 평가됐지만은 33세란 젊은 나이에 죽어서 아쉽습니다.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